사적인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건 좀 센데? 누가 최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우리 동네 토크쇼 그 세 번째 시간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몸풀기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꼰대랑 라떼는 마리아가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환경이 변했음에도 계속 본인만의 뭔가의 이런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라떼는 이랬다, 이게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저는 꼰대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담배 피는데 라떼는 그 맛담배 안 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좀 잘못된 생각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허허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확실히 술자리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잔이 비었다고 계속 잔을 이렇게 건드시는 분들. 건배사 한번 해보지 뭐 와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좀 꼰대 같아요. 일어서서 술을 안 따르면은 약간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꼰대나 했던 건 이제 내 생각과 다른데 이제 본인들 생각만 얘기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해. 나도 꼰대가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된다. OX 하나 둘 셋. 대부분이 오네요. 아니 원래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꼰대일 수 있어.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내 윗사수들이 나한테 했었던 것이 싫으니까 나는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고 했었던 행동인데, 사실 뭐 회식 자리에서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안 원하는데 내가 그냥 술술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조언이라고 했는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낑꼰대라는 말을 봤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부장님이 야, 오늘 좀 어떻게 회식을 좀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아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뭐 해야 돼가지고 좀 가야 돼요. 아 저 싫어요. 하고 부장님은 야 애들 여기 삼순이 형이 더 좋아해. 좀 이렇게 어떻게 독려해봐 라고 했을 때 뭔가 다 뒤로 불러가지고 그런데 오늘 부장님이 오랜만에 좀 뭔가 모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90년대 입장에서는 이게 선배 세대들은 강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유하게 풀기 위해서 야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좀 설득을 하는 건데, 이 설득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는 꼰대라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조금 위험하다. 이게 약간 평화주의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중간에서 뭔가 중재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낑꼰대의 늪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막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여기서도 노력을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여기서도 막 다 막 조언하고 다니고 저기서도 조언하고 다니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 내 스스로한테는 되게 간대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깨어있는 사람처럼 회식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은 해. 근데 스스로 밑에는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 돼.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90년대생이나 그 밑에 이제 20대 보면 약간은 이제 나랑 틀리구나 하는 그게 있어. 업무 시작 최초 10분 전에는 출근해야 된다. OX 하나 둘 셋. 내가 빨리 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정시에 오는 게 제일 좋다. 만약에 4시 출근이다 하면은 4시에 딱 와요. 저는 제 출근 그 근태 기록표를 보면 진짜 9시 6시 퇴근해요. 거의 09시 출근인데 좀 뭔가 먼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일찍 와서 준비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일찍 와야 돼서 일찍 오는데, 굳이 뭐 평상시에도 맨날 그렇게 의무적으로 10분 전에 올 필요는 없는 거 나도 이건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한 직원은 일찍 오고 한 직원은 딱 정시에 맞춰서 와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딱 두 느낌을 봤을 때는 다 꼰대인 것 같아. 일찍 오는 친구가 더 예뻐 일찍 오는 보인다.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늦게 온 친구는 나쁜 건 아닌데 여기는 뭔가 좀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뭔가. 직원들이 볼 텐데 한마디 해줘요.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말에도 업무 연락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업무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 그대로 거의 이제 업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하지 않게끔 하는 추세라 되도록이면 그걸 지키려고. 안일십이라고 하죠. 그 카톡이 오면은 대충 내용이 뭐라 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보고 이거는 나 없어도 될 일인데 굳이 나한테 연락을? 왜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회사는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카톡 이 겉에만 딱 수박 겉핥기 하고 이렇게 딱 덮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은 해도 돼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고 이거 그때 뭐 출근해서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뭐 알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 하라고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업무 연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해줄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 왔을 때 뭔가 주말에 이렇게 급히 했을 때 일도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도 욕은 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팀 분위기를 위해 회식 자리는 정말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저는 회식이 좋습니다. 뭔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회식 말고 약간 프로젝트가 끝났거나 야, 우리 이제 뭐 고생했으니까 이런 식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친밀감이 형성되면 뭔가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뭔가 나의 노력도 알아주는 것 같고 사기 진작도 되고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직 세계에서는 뭔가 좀 같이 그래도 얼굴을 막 안 부딪히다가 어떻게 그때만이라도 잠깐 보는 건데 좀 그게 없다 보면은 아예 진짜 아예 안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도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맞아가지고 정말 이 직원들이랑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회식을 하면은 그 시너지가 좀 더 이렇게 발산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회식을 해서 얻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친목 도모를 하고 싶으면 회식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어차피 만날 거 아니에요. 따로 만나는 그럼 그렇게 만날 거니까 굳이 뭐 억지로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점심에 회식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끝나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더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업무 중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가 너무 중이? 그 회사 어디야? 그 회사 어디야? 어딘가 있으면 가고 싶다. 말 그대로 업무 시간이지만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회식이잖아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돈독하게 서로의 그 돈독함을 위해서 하는 시간. 그러면 굳이 저녁 늦게 할 필요는 없이 업무 시간 내에 하는 것도 괜찮죠. 나쁘지 않나. 나는 직장에서 사적인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까먹었네. 없어요? 오는 길에 건전지 사다 줘 이런 거. 왜 해야 돼? 이런 주요. 그렇게 거절하세요? 네. 아 진짜요? 우와 멋쟁이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맡은 거에서 어떤 개인적인 부탁 받아봤어요? 대표님의 그 어머니 찾아오는데 누가 저를 받을 줄 아느냐 해가지고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맡게 돼서 그걸 한번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대생이다 보니까 벽화를 그려달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뭐 다 그래요. 우리 아이방 벽화, 뭐 우리 뭐 카페 벽화, 뭐 누구의 뭐 어디 벽화, 우리 뭐 하는데 뭐 벽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사적인 조카가 너무 많았다. 직원분이 자기 자식의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눈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아니 뭐 여기 뭐 경희 씨 좀 파워포인트 좀 하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살짝 떠보는 거죠. 그래서 네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얘가 숙제가 뭐 좀 잘 만드는 사람 어디 없나? 막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직접 말은 못하지만 떠보는 거잖아. 그래서 괜찮겠지. 결국에는 안 했는데 이것도 정말 사적인 부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었으니 대리비를 줄 테니까 찾아다 줄 수 있냐고. 동선 아니. 동선 아는 아니죠. 그냥 대리같이 부른 거야. 돈 줄 테니까 너 와라. 진짜 그러죠. 대리비를 내가 줄 테니까. 딱 홍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이제 증명 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뭐 사진 관광 얼마 들지도 않는데.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고 여자들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야 되고
뭐 이런. 사실 좀 무거운 거를 저는 여자한테 당연히 그냥 저도 그 네. 느낌이에요. 아 그냥 진짜? 그 차별이라 생각을 안 해. 그냥. 성차별로 느끼지를 않아서 네. 그냥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거다. 네. 쪼잔한 사람 됐는데 이번에. 그리고 지금 다닌 직장은 자기 손님이면 자기가 커피 타요 쉽게. 저는 급여 인센티브에 관한 거에서 이제 그런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자꾸 남자 직원들만 데리고 나가서 막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식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가 남초 회사기는 했어요. 남자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회식 자리 가면은 이제 술 같은 거 먹을 때 절대 안 취해 해가지고 끝까지 이 술자리에 남아있다가 딱 택시 타면은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조금 더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자리에서 뭔가 정보 결정이 공유나 되고 그런 결정이 그런 되고 것 때문에 본인 라인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악착같이 회식 자리 따라다니고 네, 담배 피러 나가면 따라다니고 아 그거 있었어요. 회식 때 이제 보통 이제 중간 관리자만 하는 회식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남초 회사였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를 부른 이유가 회식 자리에 그래도 여자는 한 명 있어야지 분위기가 칙칙하지 않지 않겠냐 해서 저를 불러서 이제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이거 성차별이에요. 이거 이렇게 막 민감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정말 이 회사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가가지고 그냥 신나게 흔들어 제껴버렸어요. 한잔하시오 형님! 한잔하시오 형님! 네, 맞아. 그래가지고 한잔하시죠 이러면서 이거 멘탈이 되게 강하시고 그래서 막 신나는 노래 막 옛날 노래 일부러 좀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술 한잔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결국 사람 때문이었다. 이제 업무상 지시를 받는 입장. 예를 들어서 뭐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 쓰면 안 되는 돈을 써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혼자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이제 회사가 싫어지게 된 거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굉장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짬이 차고 그냥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하고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 점점 짬이 쌓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급여나 아니면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이제 그 몸은 힘든 적이 있지만 업무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더 힘들다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이제 이직을 결심한 적은 없기 때문에 X를 들긴 했는데 스트레스로 치면 업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한 번쯤 다들 총으로 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진짜 총만 있었으면 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더 잔인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갈기갈. 우리가 바라는 꿈의 직장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제일 좋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일이 엄청 미친 듯이 고되면 어떡할까요? 막 사적인 일 막 시키고. 맨날 밤낮으로 건전지 사오라고 막 가구 같은 게 막 집 회사로 와. 아니 일주일에 회식 2번씩 하는 거. 근데 회식할 때마다 맨날 막 술 따라달라 그래. 일어서서 받으라고요. 그게 꿈의 직장 아니잖아요. 근데 돈 많이 준다니까. 포기할게요. 최고의 직장은 내가 일한 거만큼 받으면서 내 자유 시간이 보장이 돼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다가 성장하는 만큼 또 페이가 올라가는 회사. 그쵸. 예.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 거기는 영원히 다니지도 저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 꿈의 직장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돈까지 잘 주고 이 회사가 비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까지 해. 일상생활에 맞게 휴일 뭐주 이제 4일째 하고 그냥 적당히 벌고
사람 좋고 이러면 될 것 같아. 일은 무조건 안 즐거울 것 같아. 그냥 이런 복지 혜택 받아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여자니까 출산에 대한 복지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 대화 주제가 청년은 왜 딩크로 사는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 내에 아이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확실한 육아휴직 보장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진급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면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위에 직장 상사 눈치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 눈치를 보여요. 괜찮을 때 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직원, 여직원 두 명이 데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할 건데 3명이서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는 많이 어렵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원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돈 많이 받고 워라밸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